딱 지난 시간에 여기 근각에서의 관계 공식 설명하고 좀 외워와라 라고 했었던 여기부터지. 좀 외웠냐? 외우기도 좀 쉬워가지고 그때 이제 유도도 해줬으니까 그냥 다시 한번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이렇게 딱딱딱 잡았을 때 합, 둘둘둘, 곱. 요게 이제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종류지. 요거 이제 2차 방정식처럼 세 근의 합이고, 여기가 세 근의 곱인데 중간에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생긴 거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공식도 외우기 쉬운 게 이게 A분의 B 약간 이런 순서잖아. 그 다음 건 A분의 C, 그 다음 건 A분의 D 그런 순서지, 그치? 부호만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이런 모양인 거, 그치? 됐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니네 그 곱셈 공식 3개짜리 있지? 그거 자꾸 여기에서 기어 나올 거기 때문에 깜빡깜빡 하신 분들은 잘 빠르게 다시 복구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이런 건 그냥 공식이니까 세근의 합이지. 마이너스 1분의 요거니까 1. 요건 뭐 그냥 공식 쓰는 거니까 빨리 딱 하고 가자. 그냥 A분의 요거야. 부호가 안 그대로야. 부호 그대로고. 세근의 곱은 부호가 바뀌어야 돼서 이거분의 마이너스 1인데 한 번 더 바꿔서 1. 문제 없지?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자네들 공식들 쓰는 거 나오네. 자,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 때랑 마찬가지야. 이놈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그랬으니까 전애들 2차 방정식 때 하던 것처럼 세근의 합 공식으로 딱딱 다 써놓고 여기 두 개도 좀 같이 써놔야 되지. 두 개. 요게 그럼 몇이냐? 마이너스 6이고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공식 쓰는 거지. 1번. 뭐 저 정도는 안 까먹었지? 요 정도 공식은 안 까먹었지. 잘 들어있지? 제곱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가 4 빼기 이렇게 되겠네. 됐지? 됐냐? 그대로 공식 대입한 거야. 2번 같은 거 이거 2차식 때도 했잖아. 통분해 주라고. 근데 저거 통분할 때 은근 나름 많이 뭐 계산식 미스들 착각들 많이 하더라. 얘를 통분한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에 얘는 베타 감마 이렇게 곱해야 되고 얘는 알파와 감마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붙을 거고, 이렇게 붙을 거고, 얘는 알파 베타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즉 분자가 요게 나와요. 요게 나와. 분모는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이렇게 되는데 분자가 두 개가 나오니까 계산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 됐냐?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은 2가 되겠네. 됐냐? 그리고 요거 잘 봐라. 요거도 이제 나중에 시험 때 가면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전개해야 되잖아. 어떻게 전개할래? 가장 느리게 하는 방법이 그냥 한 땀 요러고 전개하고 있는 거. 아이고 씨. 이렇게 전개해서 여기 전개하고 이걸 다시 또 옆에 간만에 또 이러고 있는 게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 시험 때 저러고 풀고 앉아 있으면 반복 연습 안 한 거야. 하다못해 이렇게 하던가. 왜? 그 곱셈 공식을 좀 이용해서 저게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그렇게 써 있었는데 순서 좀 바꿔가지고, 자, 그나마 괜찮은 방법은 이거고,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어. 일단 두 번째 이거부터 가자. 그러니까 이거를 자네들이 중간고사 때, 이거 저번 시간에도 내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유도할 때 보여줬지. 얘 전개되는 공식 있잖아. 이거라도 이용해서 전개하면 좀 빠르게 전개할 수 있지. 맞지? 마치 1이 x인 것처럼 생각해서 x 세제곱 빼기 3개 더한 거 곱하기, 지금은 1이라 안 써도 되지만 일단 그냥 쓸게, 더하기 2개 결국 얘도 중간고사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게 그나마 차라리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나아. 됐냐? 그대로 저기 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그리고 제일 빠른 방법은 이거니까 잘 봐라.
저번 시간에 근과 계서의 관계 유도할 때 이런 식으로 내가 항등식을 하나 세운 적이 있을 거야. 야, 3차 방정식의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했단 얘기는 다음과 같이 항등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얘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항등식을 세워줄 수 있지. 지난 시간에 근과 계수의 관계 유도할 때 이거 이용해서 했지. 맞지? 맞지? 그치? 이걸 가지고 봐.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을 여기에서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만들 수가 있지. 1 넣으면 안 돼. 1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에처럼 더하기는 못 만들어. 그럼 뭘 넣어야 되냐? 마이너스 1을 넣어줄 거야. 양변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6 더하기 3. 여기가 그럼 이제 마1 마알파 마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씩 조작해봐. 마이너스 서로 빼줘가지고 더하기로 바꿀 수 있지. 되냐? 됐지? 요거도 바꾸려면 하나는 밖에 남겠네. 하나 정도는 밖에 남겠네. 이렇게 조작할 수 있지. 문제에선 이거의 답을 원했기 때문에 그럼 우린 이제 요 마이너스만 여기 계산하면 몇이야? 9, 10, 11, 10이네. 이렇게 넘겨주면 정답인 거잖아. 됐냐? 그치?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설명을 위해서 쓰면서 했지만 당연히 시험 때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이거 구하래.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다음에 이러면서 그냥 빨리 딱 답 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됐지? 그대로 바로 뒤에 이쪽 라인을 먼저 또 해볼게요. 결국 다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은 빠짐없이 웬만하면 다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또 날라가 있으면 곤란해. 그래서 막 열심히 우리가 고쳤던 거고. 일단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이렇게 했는데 조립제법을 시도할까 하기 전에 먼저 밑에 구하라는 거 보면 얘는 저거를 조립제법을 하기보다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더 빨리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주시고 0이다잉? 이 창 없어. 0이야 0. 그러니까 이제 0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 다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게 곱에서 너네들이 많이 실수할 거야. 곱은 부호가 바뀌어야 돼. 3차에서는. 2차에서는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게 혼동할 수 있거든. 곱은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야 방금 한 거네. 요거 빨리 계산 되겠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것이고 얘를 계산하면 2인데 마이너스 2 하고 시험 때는 이렇게 컷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됐냐?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 얘를 구하래잖아. 그러면 요 좌변에 있는 요 3차 식의 세근이 이제 요거라고 그랬으니까 아까처럼 항등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지. 얘가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되겠구나. 항등식을 세워주고 쟤는 이건 1-알파네. 야 이거 아까보다 더 쉽네. 얘는 그냥 1 박으면 그대로 정답이네. 맞지? 야 아까보다 더 쉽네. 아까는 더하기였잖아. 그치? 그대로 그냥 1 박으면 끝이네 얘는. 그대로 x에 1을 집어넣으면 바로 저기 구하라는 모양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계산한 게 바로 그냥 정답이 돼버리는 거야. 됐냐? 됐지? 그 다음 요거도 요 중간고사 때도 있었던 문제지.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야 더 쉽다. 원래 저기가 0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2 감마 막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0이라서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바뀌겠네. 얘는 마이너스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기 때문에 야 이러면 이거 그냥 이거 아니냐? 맞지? 2분의 1이 정답이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됐냐? 얘는 뭐 아까도 나왔던 곱셈 공식 쓰는 거니까 잘 사용하시고. 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감마. 요거 곱셈 공식 안 까먹고 있냐? 그러면 한번 써볼까? 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곱셈 공식이 중간에 여기 하나 있지. 이거를 뭐 여기다 쓰는 사람도 있더라. 맘대로 해. 상관없어. 생략이나 하지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지. 그치? 다행히 이 문제는 난이도가 낮다. 왜냐? 얘가 0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여기가 다 0이야. 지금은 괜찮네. 얘 0 아니었으면 이제 또 곱셈 공식 이용해서 이거 뭐 다 구해야지. 지금은 여기가 그냥 0이네. 그럼 그냥 마이너스 3알파 베타만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만들면 끝이네. 그럼 따라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이게 정답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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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말고 밑에 저기 3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2번, 3번 같이 해보자. 야, 요 2번도 기습적으로 자네들 이번 기말에 곱셈 공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 까먹으신 분들 이제는 바로 써야 된다 이거. 그치? 이게 뭐였지? 내가 준 프린트에 다 적혀있죠. 그 곱셈 공식 거기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는 녀석이었지. 됐냐? 됐지? 저렇게 곱셈 공식 나오는 거 기습적으로 나올 때 잘 외워둬야 돼. 자, 그 다음 세근의 합, 세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먼저 다 씁시다. 자, 이번에는 이거 안 사라져. 1이야. 그 다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됐냐?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될 거고. 3번 다시 한번 해보죠. 숙련도 차이에 따라 계산 속도가 많이 차이 난다 그랬지. 즉 얘는 중간고사 때 했던 기술로 요렇게 다 바꿔줄 일부러 그냥 바로 알파벳 맞춤으로 쓸게. 얘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 문제 없냐? 됐냐? 여기에서 감마 이렇게 넘겨서 바꾸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아까 알려준 기술대로라면 이미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냐? 정답 3이네.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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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숙련도에 따라 시험에 나왔을 때 문제풀이 시간 차이가 엄청나요.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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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곱셈 공식 쓰는 거니까 뭐 됐고. 465번도 한번 해봅시다. 야, 씨. 바로 식 세워져? 바로 식 세워져? 얘도 여기 들어있잖아. 3 빼기 알파, 3 빼기 베타, 3 빼기 감마. 얘도 그냥 바로씩 세울 수 있겠네. 왜냐?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기 때문에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항등식을 세우다 했을 때 3 집어넣는 식이잖아. 좌변이. 맞아? 3 박으면 되네. 자, 27 마이너스 3, 3, 9, 2, 18 플러스 3k 플러스 3이겠네. 정리 한 번만 더 해보주면 3k. 얘가 플러스 10이니까 3k 플러스 12가 6. 오케이. 이러면은 k가 마이너스 2네요. k 값이 마이너스 2.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그 교체 작업이 한 번만 들어가면 금방 빠르게 풀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한 게 세근의 합은 필요하겠네. 필요한 것만 씁시다. 세근의 합이 2고 그럼 얘를 교체 작업을 하면 2-알파, 2-베타, 2-감마 이렇게 교체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4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 항등식 아까처럼 x-알파, x-베타, x-감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요 부분은 바로씩 쓸 수 있지. 2를 집어넣은 식이니까 플러스 2k 플러스 6이 될 거고 이것이 마이너스 4다.
따라서 이 K는 마이너스 10, K값 마이너스 5 손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 저거 다 전개하고 있으면 시간 잡아먹어. 됐지? 됐지? 자, 466번도 보자.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 같지. 이씨.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둘이 야, 왜 이렇게 끊기냐 이거. 둘이 마이너스 4. 그 다음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4. 부호 조심해 주셔야 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요 분자에 있는 부분들 다 교체할 수 있지. 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맘대로 쓰면 안 돼. 순서 맞춰서 써야 돼. 베타 더하기 감마니까 이쪽에서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여기는 알파 더하기 감마니까 베타가 넘어간 것만 생각하면 마일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감마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겠지. 됐냐? 됐지? 자, 위에 마이너스가 졸라 많은 거 데리고 다녀도 되고,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 마이너스 밖에 빼버리십시오. 됐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해줄 거야? 이렇게 쪼개줍시다.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다 이쁘게 식을 바꿀 수가 있지. 여기도 이렇게 쪼개고 나서 마이너스를 빼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바뀌겠네. 약간의 식 조작 가는 거 아니야.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계산은 3 먼저 써놓고 앞에서 했던 계산이지 이거 더하기 이거 계산하면 되지. 쟤네는 통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되니까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곱셈 공식 이용하는 문제. 됐냐? 좋아. 다음 뒷장. 자, 여기도 하기 전에 2차 방정식 때 하던 거 좀 잠깐 복습 좀 하고 갈까? 2차 방정식 때도 이런 거 했었거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이렇게 해놓고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쉬운 거 할까? 쉬운 거 하자.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를 두 근으로 하는 이런 거 해봤지. 두 근으로 하는 최고차항계수 그냥 내가 1로 줄게요. 1인 2차 방정식 찾아라 라는 이 문제 어떻게 하는지 기억해? 어떻게 하는지 기억해? 이 중간고사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자. 했던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일단 여기 기준으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먼저 구해주지. 그 다음 이번엔 새로운 거 찾아야 되는 거지. 새로운 2차식을 찾아야 되는데 요 새로운 2차식의 두 근이 이거랑 이거래. 그럼 여기에서의 두 근의 그냥 한글로 쓸게.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얘네 둘이 더한 거지. 얘네 둘이 더한 거고 얘네 둘이 더한 거를 마저 계산을 해보면 더하기 4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기 때문에 9.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요 새로운 2차식은 두 근의 합이 9기 때문에 마이너스 9x라고 작성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쟤네들이 곱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풀었던 문제들 기억하고 있냐? 기억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를 끝까지 다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에 10, 12가 되네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쓰는 거지. 만약에 최고차항계수를 뭐 4다라고 했으면 마지막 순간에 바깥에다 크게 4 붙여주면 된다고 했어. 됐냐? 그치? 요거 했던 거 하는 거야. 됐지? 따라서 요거 3차 방정식 버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지금 보여준 거 3차식 버전이야. 따라서 방식은 똑같은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좀 그 중간에 좀 짜증나는 계산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일단 세근이 이거니까 이렇게 된 걸로 이제 새로운 3차식을 찾아야 되는 상태지. 일단 기본적인 세근의 합 곱셈 공식이랑 이용해서 잘 해보자. 둘 써주시고 얘가 그냥 2,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
3. 일단 요거 가지고 하는 거야. 되냐? 여기서도 이제 계산 숙련도야. 봐라. 이제 얘네를 세근으로 갖는 새로운 3차식을 찾을 거거든. 그럼 일단 새로운 3차식을 찾기 위해 또 얘 세세 공식을 써야 되겠지. 한글로 쓸게. 여기서의 세근의 합은 얘네 셋이 더한 거지. 더한 건 괜찮지. 저 그냥 그대로 더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1도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까지는 괜찮을 거야. 7. 됐냐? 됐지? 됐지?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새로운 3차 방정식은 합이 7이면 2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7x 제곱이겠지. 됐지? 작성해 나갈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이 둘둘둘 하는 거. 요거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랑 얘랑 곱한 거. 규칙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한 거 더하기 여기서 계산을 좀 잘해줘야 돼.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냐? 여기에서 이제 계산 숙련도에 따라 시간 차이, 이건 뭐 그냥 숙련도 차이라. 아마 중간고사 때도 다음 이것을 뭐 전개해라, 계산해라 이런 거 해본 사람 있을 거야. 그치? 바로 가보자. 알파, 베타 있겠지? 여기 베타, 감마 있을 거야. 여기 감마, 알파도 있을 거야. 그 다음 1알파, 1베타, 1베타, 1감마, 1감마, 1알파 개별적으로 두 개씩 나오는 거 확인되지.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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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상수항이 여기서 1, 여기서 1, 여기서 1, 최종 3 나오네요. 요 정도 빠르게 잘 할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물론 아직 연습 중인 연습 중인 상황이니까 만약에 조금 빠르다 싶으면 뭐 전개를 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시험 때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뭐 다 이렇게 전개해 봐도 상관없기는 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알파 베타가 두 개씩 나올 거라 이렇게 한 번에 다 써준 거야. 됐냐? 됐지? 전개는 많이 연습해서 빠르게 할 수 있게 속도를 올려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이거 계산은 마저 합시다. 둘둘둘이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 그 다음 세근의 합이 4지. 4, 2, 8 더하기 3 13이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 두 번째 둘둘씩 곱한 거의 계산 결과가 13이지. 그럼 1차항 계수는 플러스 13x겠구나 되겠지. 됐냐? 됐지? 그리고 마지막 세근의 곱이 여기서도 또 숙련도에 따라 달라. 셋이 곱하면 이거잖아. 셋이 곱하면 이거지. 아까 앞에서 계속 보여준 거야. 전개해도 되지만 항등식 세워서 하는 거 빠르게 봐봐. 분명 나중에 이거 이제 숙련도에 따라 시간 차이 난다. 이제 연습 안 하면, 많이 안 하면 이게 이제 아까 전에 항등식 막 세우는 거잖아.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근을 가질 건데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마이너스 1 넣어서 부호 바꿔야 되지. 맞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일단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이쪽은 계산을 합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쪽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전부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되는데 마이너스를 최종 3개를 밖에다 빼면 하나는 남잖아.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식을 조작했을 때 나오는 게 저자식이지. 이거 연습 많이 해줘야 돼. 시험 때 정말 시간 차이가 나. 따라서 얘 계산 결과는 이거 계산하면 4, 5, 6, 7, 8, 9, 10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도 넘어가면 이거는 10이겠네. 따라서 세근의 곱이 10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만 몇이야? 1이야? 냅두면 되겠네. 됐냐? 야, 진짜 다시 한번 말한다. 이거 그냥 시험지로 따지면은 뭐 한 5번, 6번, 7번 그런 데 배치될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런데 이 숙련도에 따라 시간 차이가 많이 나. 그럼 시간 모자란다고. 여기 특히 요런 거 구하는 거 연습 잘 해주셔야 돼. 알겠어잉? 됐지? 됐지? 됐죠? 다음 468번 옆에다가 페이지 좀 써놔봐. 그냥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왔을 때는 완전 좀 개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48쪽 내용을 좀 참고해. 중간고사 때 한번 해준 적 있어. 지금은 전부 다 증명을 하지는 않을게. 그냥 그때 했던 게 뭔지 다시 한 번만.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개수가 역순인 2차 방정식이라고 내가 말했었거든. 개수가 역순. 뭔 소리냐? 저기 위에 있는 애들 개수가 지금 순서대로 A, B, C지. 저걸 그대로 뒤집어서 C가 이제 2차 항 중간권 그대로 이런 식으로 2차식 작성하게 되면 얘는 두 근이 무조건 위에 두 근이 뒤집히는 성질을 갖고 있고 이걸 한번 쫙 유도해서 보여준 적도 있어. 내가 그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돼요 라고 그랬거든. 맞아? 그치? 즉 3차식에서도 만약에 AX 3차식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플러스 D는 0 얘 세 근을 이렇게 줬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개수가 정확하게 역순인 이건 이제 D부터 와야지. 완전 개수가 거꾸로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잡히면 얘는 이렇게 잡혀. 요거 참고로 알아두면 시험에 혹시 얻어 걸리면 좀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좀 잘 외워두고 계셔라 했던 거야. 중간고사 때.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잘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유리한 순간이 있을 거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이렇게 나왔어. 그때 니네 학교냐? 중산고인가? 하여간 그냥 대놓고 나왔어. 그러니까 아는 애들은 너무 유리해가지고 웬만하면 이런 거는 좀 거시기했으면 좋겠는데 야 근이 뒤집혀 있지. 근이 뒤집혀 있다는 얘기는 개수가 거꾸로 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1이 요 앞에 1로 간 거 맞지? 그럼 여기 나머지 애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일 거야. 여러분 끝이야. 됐냐? 됐지? 그러나 당연히 만약에 저렇지 않으면요? 뭐 하나하나도 뭐 이상한 다른 모양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정석대로 풀어야지. 그래서 정석대로 푸는 과정은 아까도 보여준 것처럼 요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그래서 정석도 해볼게. 정석도 해볼게. 왜냐면 바로 밑에 있네. 469번처럼 저런 거는 그냥 정석대로 가야 되거든. 됐지? 좀 특별한 경우라서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알려준 거고 그 외에는 정석대로 가야 되니까 정석적인 진행도 해볼게요. 일단 기본 작업하는 거지. 방금 위에서 풀은 거랑 똑같은 작업할 거야. 일단 세 근의 합은 6분의 5.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기본으로 다 써줘야 되고 두 개씩 이렇게 곱한 건 마이너스 요거니까 3분의 1. 그 다음 세 근의 곱은 6분의 1인데 여긴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일단 그 다음 이걸 세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식을 찾아라니까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새롭게 3차식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 기준으로 세 근의 합과 둘과 세 근의 곱을 그대로 계산을 해주는 게 정석적인 방법. 세 근의 합을 이제 저거 세 개 더한 거지. 그럼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거고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자 그럼 계산하면 자네들 번분수도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어. 그냥 어차피 계속 쓸 건데 이 번분수 푸는 거는 혹시라도 잘 몰랐으면 아니면 까먹었거나 하시면 그냥 이제는 알고 갖다 씁시다. 어차피 할 건데 이렇게 곱한 게 분모였지. 이렇게 곱한 게 분자였어. 됐냐? 됐지?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니까
됐지? 아이. x분의 예시 x분의 y분의 a분의 b. 이거는 실은 분수 나눗셈이잖아. a분의 b 나누기 x분의 y를 분수로 억지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그냥 조금만 해봐도 원리는 금방 나오니까. 그럼 a y분의 bx가 되는데 이 모양새를 보니까 아 이거분의 이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치? 됐냐? 그래서 번분수는 뭐 이제 곧 자네들 공통수학 2 들어가고 분수식 배우면 그냥 밥 먹듯이 대놓고 쓸 거니까 그냥 지금부터도 그냥 씁시다. 세근의 곱이면 마이너스 6분의 1. 둘이 마이너스 3분의 1. 자,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있는 거는 싹싹 날려줘도 되고 그럼 얘 계산은 3분의 6이 되는 거야. 2가 되겠네. 됐지? 따라서 2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1이라고 두면 세근의 합이 2면 여기 계수는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아까 계수 역수는 살펴보면은 a가 마이너스 2 맞지? 됐지? 그 다음 둘은 두 개씩 곱해서 덧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잘 얘는 그럼 통분하게 되면 분자에 더하기만 생기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자, 그럼 얘도 그냥 번분수 써. 그냥 마이너스 6분의 6분의 5네요. 그럼 마이너스 하나는 최종적으로 살아있을 거고 이거니까 6분의 30. 따라서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여기 계수가 마이너스 5x가 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지금은 세근의 곱이 쉽네. 쟤네는 곱하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 이거 뒤집으면 되지. 그럼 이 자리는 플러스 6이라고 되겠네. 됐냐? 정석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개수가 역순인 그거를 쓸 수가 없지. 그럼 그냥 정석대로 해야지. 이거 그렇게 안 생겼잖아. 개수가 역순 그렇게 안 생겼잖아. 간단하게. 그치? 자, 그럼 일단 얘도 해봅시다. 일단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이렇게 했고 요걸 세근으로 갖는 3차식을 알려준 상태네.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지? 할 일을 잘 해보자. 일단 노란색 기준으로는 그럼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지요. 그 다음에 두 개씩 한 개 더하기 감마 알파. 얘가 이제 b가 되고 세근의 곱이 c야. 마이너스 c야. 됐지? 야, 뭔가 약간 좀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물론 냅다 이거 가지고 그냥 여기다 또 해도 되는데 이거도 좀 아이디어 안 떠올리냐? 왜냐면 저 앞에서 예를 들어 너네 이제 이거는 되잖아. 만약에 앞에서 또 계속했지.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내 손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 예를 들어 3이다 이런 식 있으면 뭐 예를 들어 감마 이렇게 넘겨가지고 3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 했잖아. 야, 그거는 그럼 곱하기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보면 알파 곱하기 베타, 베타 곱하기 감마, 감마 곱하기 알파가 있는데 우리 손에 세 개 곱한 게 있어.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단지 이제 곱셈으로 연산만 바뀌었을 뿐 예를 들면 감마를 넘겨서 알파 베타를 마이너스 감마분의 c 이런 식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이제 알파 분의 1이니까 이거 뒤집기까지 해주면 양변을 역수를 취하면 얘는 마이너스 c분의 감마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맞아? 더하기도 그렇게 했으면 곱하기도 비슷한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됐나? 자, 그럼 이번엔 다시 하나만 더. 베타 감마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서 알파를 나눠서 1로 넘길 수 있고 이걸 양변에 역수를 취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c분의 알파로 바꿀 수가 있겠네. 맞지? 그래서 이런 원리로 요 세근을 다음과 같이 싹 좀 어느 정도 모양이 이쁘게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시험 때 계산 깔끔하게 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시간 절약 및 계산 틀릴 확률 감소. 됐냐? 저 세근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세근의 합은 얘네 셋이 더한 거잖아. 얘네 셋이 더하면 마이너스 C분의 1 이쁘게 좀 묶어놓으면은 계산 얼마나 편해. 이러면 셋이 더한 거지. 이게 세근의 합이잖아. 그리고 세근의 합의 결과는 지금 여기에서 몇이야? 2네. 이렇게 식을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지.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마이너스 A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식이 나오겠네. 야, 마이너스 A니까 요 마이너스 사라지지. C분의 A는 2다. 이런 등식 하나 손에 쥐는 거야. 됐냐? 뭐 이거 어떻게 할지는 몰라. 해봐야 알지. 할 일 다 하자. 자, 둘둘둘 가자. 둘둘둘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지. 그럼 곱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는 사라지겠네요. 대신에 C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C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베타 감마 될 거고. 그 다음 것도 C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네. 됐지? 됐지? 그리고 공식으로는 몇이야? 3. 1분의 3이네. 됐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얘 통분하면 여기다 쓰자. 통분 돼 있지. 통분 하면이 아니라 한 번에 합쳐 써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지금 요게 저짝에서 B니까 3이네. 아, 이쪽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은 B는 3C 제곱 뭐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네. 얘도 고쳐놓을까? A는 2C 이렇게 얻은 거고. 두 개. 됐냐? 라스트. 세근의 곱하면 뭔가 나오겠지. 세근의 곱값이다. 얘네 셋이 곱하는 거야. 얘네 셋이 곱하면 마이너스가 3번이니까 한 번은 살 거고, 여기 분모 C 세제곱이야. 곱셈이면 다 곱해야 되지. 분자가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여기 알고 있는 대로라면 1이지요. 자, 근데 야, 이제 지워가면서 하자. 알파 베타 감마가 아까 마이너스 C였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C야. 야, 이러면 C 하나 이렇게 약분해줘도 되네? 뭐야? C 제곱이 1이다. 아, 여기에서 이거 나오면서 줄줄이 다 나오네. 맞지? C 제곱이 1이니까 B는 3. C 제곱이 1인데 A는 그럼 뿔마인데 지금 구하라는 게 여기가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 이것도 괜히 그러지 말고 굳이 뿔마 쓸 필요 없이 아예 처음부터 제곱한 걸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A제곱은 4가 되겠네요. A제곱은 4, C제곱은 1, B가 3이면 이건 B제곱은 9라고 써주면 좋겠네. 구하라는 게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 됐냐?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게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내용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3차 방정식의 켤레근 저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켤레근은 3차 방정식 안에 2차 방정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켤레근 개념은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라고 내가 그랬거든. 근데 방식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방식이 두 가지라 둘 다 알고 계셔야 돼. 자, 봐봐. 마지막 뒷짐막 이거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50분이면 나 저기도 갔다 와야 되고. 자, 일단 첫 번째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렇게 생겼는데 3차 방정식 안에는 2차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켤레근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랬어? 조건만 확인 잘해. 조건 있냐? 있네. 실수 조건 살아있지. 따라서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 써도 돼. 써볼게. 그러니까 지금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얘가 한 근이 1 플러스 i야. 켤레근에 의해 나머지 한 근은 이렇게 되고 2차 방정식이면 이러고 끝인데 3차식이라 근이 원래는 3개거든. 한 근을 추가로 미지수로 내가 잡는 거야. 됐냐? 그럼 세 근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할 수가 있지. 첫 번째 방법,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는 방법이야. 자, 가자.
한글로 쓰자. 세근의 합. 셋이 더해. 자, 이거 미리 더하면 이거 뭐야? I 사라지고 2 더하기 K네. 세근의 합은 이것이고 공식으로는 여기에서 3이네요. 여기서 K값 나오네. 자, K값 구했으니까 구한 거 이제 써 넣으면 되고. 됐냐? 다시 둘둘둘 갑시다. 둘둘둘. 저 계산 잘해야 돼. 얘랑 곱할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야, 바로 곱해도 되지? 얘네 둘이 곱하면 몇이야? 1제곱 빼기 i제곱이니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므로 2지. 얘네 둘이 곱하면 2 더하기 얘랑 곱하면 1 마이너스 i 더하기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i. 그러면 최종적으로 i는 사라지고 4네요. 됐나? 4가 공식으로는 a네. 됐나? 그 다음 세근의 곱은 셋 다 곱해라.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아까 2였잖아. 뭐야? 2 곱하기 1이네.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b입니다. 항상 3차 방정식 근계수의 관계에서 곱셈 조심해야 돼요. 다 나왔지? 됐냐? 첫 번째 방법이야. 다음 두 번째 방법도 아셔야 돼요. 이 방법은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이런 켤레근 개념은 4차 방정식에서도 쓸 수 있거든. 근데 4차 방정식엔 근계수 관계를 외워서 쓰지 않아. 사용을 안 해. 그럼 그땐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이게 근이네? 켤레근 이렇게 했었지. 맞아? 그러면 뭘 하느냐? 너네들이 이건 할 수 있거든. 얘가 어쨌든 3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인수분해를 한다면 1차식과 2차식으로 분리가 될 거라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요 허근은 당연히 2차식 쪽에서 나온 걸 거 아니야. 맞아? 허근이 1차 방정식에서 허근 나오냐? 아니지. 허근은 무조건 2차식에서 생길 거야. 그치? 그럼 너네들 알잖아. 얘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역추적할 수 있지. 아까도 보여줬고. 최고 참계수가 1이라고 칩시다. 두근의 합 몇이야? 2야. 두근의 합이 2면 1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2x. 두근의 곱은 2야. 두근의 곱이 2면 이거지. 맞아? 따라서 항등식을 세워서 푸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마 교과서에 내가 말했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교과서상에는 없는 내용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 풀이 보면 이렇게 풀려 있을 거야. 얘가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가 그리면 얘 둘을 2차식으로 근으로 갖는 2차식이 이거니까 1차식만 현재 모르는 상태고 그 남은 2차식은 이거겠구나 라고 이렇게 항등식을 세우는 방법이야. 됐냐? 그럼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계수 비교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x제곱항 가자. 마이너스 3. 여기서 제곱항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k네. 여기에서 그러면 k 값이 1이 나오네요. k가 1이 나오니까 여기 딱 찾고 그 다음 다시 x항, 상수항 해서 a와 b 구하는 계수비교법으로 푸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4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이거 밖에 못 써. 그쪽에서 근계수 관계를 안 쓰기 때문에. 됐냐?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냥 항등식을 세우는 방법 두 가지 다 연습해 둬야 돼야 그래야 이제 4차 방정식에서 혹시나 물어봤을 때 풀어낼 수가 있어요. 1번부터 일단 3차 방정식이고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켤레근 쓰려면 필요한 조건은 루트가 없다. 딴 데 계수에 루트가 없다 라는 조건인 유리수 조건 필요하지. 됐지? 그럼 따라서 이 자식의 한근은 1 플러스 루트 3. 그럼 남은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 해도 되고 그 다음 남은 한근은 미지수로 잡아줍시다. 됐죠?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써볼게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두 개 잡히고 미지수 하나. 그래서 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과 합과 둘과 곱을 쓸 건데 대충 알겠지? 항상 먼저 할 거는 좀 아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지? 지금 여기 4를 안 해. 얘 먼저 하는 게 좀 더 좋겠네. 그치? 세근의 곱을 먼저 합시다. 자, 3개 곱하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가 몇? 마이너스 4야. 그치? 곱쪽이 부호가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여기 계산하면 뭐야? 합차 공식 쓰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4네. 아, 좋아. K값 2. K값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 아는 거 써놓은 다음에 다 하면 되겠네. 합부터 가자. 셋이 더하자. 바로 더해. 몇이야? 4지.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A겠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이거를 계산을 좀 신경 써줘야 돼. 시험 때. 이거 괜히 막 하나씩 틀린다. 자, 이렇게 둘이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2지. 됐지?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있잖아. 잘 써줘. 더하기. 요거랑 얘랑 곱해야 되지. 그럼 분명 뭐가 지워져. 이게 패턴상 지워지게 돼 있어. 보면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2루트 3 귀찮은 거 날라가지. 그지? 그치? 남는 건 그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플러스 2니까 2네. 됐나? 공식으로는 B, 얘가 B가 되겠네. A, B, C 다 찾았다. 됐지? 첫 번째 방법.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교과서적인 방법, 근계수 관계 안 쓰는 방법으로는 이거는 이제 여기 미지수도 안 잡지. 켤레근으로 두 근을 잡고 이거를 두 근으로 갖는 2차식을 먼저 찾는 게 할 일이지. 자, 최고차항계수는 1로 가정하고 둘이 더하면 2니까 1차 항계수는 마이너스 2x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겠구나. 요게 쟤를 두 근으로 갖는 2차식. 됐냐? 따라서 항등식을 세우러 갑시다. 위에 나와 있는 요 3차식. 요거. 얘가 인수분해하면 1차식인 인수는 뭔지 모르겠으나 2차식인 인수는 확실하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등식 세우는 게 두 번째 방법. 그럼 그 뒤에는 자네들이 중간고사 때 연습했던 개수 비교해주면 되고 이때도 아는 거 먼저 개수 비교할 때도 원래 아는 거 있으면 먼저 했잖아. 상수항 4가 2K네. 따라서 K는 2. K를 2로 알았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거는 있잖아. 참고로 이것도 봐. 세팅하기 나름이야. 나는 이렇게 세팅했잖아. 마이너스 K. 그래서 이게 나왔어. 그지? 그럼 그대로 이렇게 써줘야 돼. 되냐? 원래 저기 1차식 같은 거는 세팅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 네 맘이야. 네가 잡은 거 네가 안 틀리게 계산하면 돼요. 만약에 저렇게 잡았다면 그 사람은 아마 상수항이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왔을 거라 당연히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결과는 같지. 저렇게 잡은 사람은 K값 자체가 마이너스 2가 나왔을 거라 어쨌든 여기가 빼기 2인 건 동일하지. 됐지? 네가 세팅한 거에 맞춰서 네가 안 꼬이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제곱항, 그 다음에 1차 항계수 찾아주면 A, B 나오고. 됐냐? 됐지? 이렇게 두 가지 다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저기 두 가지 다 두 번 정도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골라서 풀도록 할게. 그래서 주로 3차식이면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게 편하고 4차식인 경우에 이제 항등식 세우는 게 가끔씩 필요한 거야. 아니? 됐죠? 자, 요 2번도 마저 해봅시다. 다음 3차 방정식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 i야. 실수 조건 붙어 있으니까 세근 바로 잡자. 한근이 이거니까 켤레근 개념으로 남은 한근은 이렇게 될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 쓸 거니까 나머지 한근을 미지수로 잡아줍시다. 그 다음 지금 여기 보면 2차항이 없다. 2차항이 없다는 얘기는 세근의 합을 알고 있는 거지. 합을 먼저 하자. 셋이 더하면 루트 날라가고 2 플러스 K. 그것이 0이겠지. 2차항 계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K값 마이너스 2 확인. K값 찾았으니까 근에 알맞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쭉 공식 쓰면 되네. 둘 잘 쓰자. 얘랑 곱하면 1 마이너스 2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3. 그 다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그러니까 나는 이걸 괄호를 굳이 안 풀거든. 근데 이거는
자신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둘둘둘 계산하면 뭐 하나 지워질 거야. 아이고.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잘 보면 얘도 여기 귀찮은 거 플러스 2 루트 2i 마이너스 2 루트 2i 지워집니다. 계산 그렇게 안 복잡해. 쓰기만 잘 쓰면. 그럼 남은 계산 한 번만 더 써보면 요거랑 요거랑 남을 테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것이. 따라서 a 값은 1.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 써주시면 되겠네. 얘랑 곱한 게 3이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니까 곱은 마이너스 6이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b여야 해요. 그래서 b 값은 6까지 나온다. 됐지? 됐죠? 잠시 뒤에 514번 미리 지금 했을 때 보여줘야 좀 더 좋지. 봐봐, 이게 4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4차 방정식에 한 근을 줘서 켤레 근까진 쓸 수 있으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못 써, 그치? 그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푸는 겁니다. 자, 일단 4차 방정식이라고 해도 안에 내부에 2차 방정식이 무조건 들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 개수가 실수인 조건만 잘 확인하고 켤레 근까지 동일하게 쓸 수 있어. 됐지? 그러면 항등식을 세울 수밖에 없어. 자, 보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4차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항등식을 세워주자. 2차식이랑 2차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일단. 근데 확실한 요 2차식이 갖는 근 두 개를 지금 알고 있는 거야. 그치? 바로 써보자. 최고차함계수 1. 두 근의 합이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해주면 되고 둘이 곱해도 2지. 이렇게. 이걸 두 근으로 갖는 2차식 하나를 찾아주고 그럼 여기는 이제 최고차함계수는 지금 저 짝도 1이니까 이렇게 아이고 a 쓰면 안 되지. mx 플러스 n 이렇게 잡아주고 중간고사 때 했던 계수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됐냐? 따라서 계수 비교 한번 하러 가볼까? 세제곱항부터 찾아보자. 좌측의 세제곱항이 2. 우측에서 세제곱항 어디 나오냐? 여기 m. 그 다음 마이너스 2 나오네. m 마이너스 2 나오네요. 따라서 m 값은 4. 이제 뭐 써주면서 하자. m이 4. 자, 그럼 그 다음 x 제곱항 찾으러 갑시다. x 제곱항은 이제 세 군데서 나오죠. 여기 n이랑 자, 여기부터 이쪽이 4고 이쪽에 n 그 다음 여기에서 2 그 다음 여기 중간에 하나 더 여기 마이너스 8까지 있어요. 따라서 n 값은 몇이냐? 마이너스 6이고 넘어가면 10이네요. n은 10.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했던 계수 비교 계속 이렇게 사용한다. 마지막 상수항 그냥 바로 찾자. 상수항 20이네요. 됐지? 보여줬지, 그치? 3차식이 아닌 4차식일 땐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됐어? 됐지? 자, 471번 해볼게요. 자, 이제 가장 최단거리,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쫙쫙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 많이 하던 거네. 바로 가볼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이고 유리수라는 조건 여기 붙어 있어. 켤레근 가능. 이러면 a, b 바로 구해주자. a는 몇이냐? 두 근의 합이 2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b는 두 근의 곱이 곱하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요거까지는 금방이네. 됐나? a, b 구했고 그냥 연계해 놓은 거네. 다음 3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도 된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얘가 얘 근이기도 하대. 됐냐? 됐지? 그냥 문제를 병렬로 붙여놓은 느낌이야. 그럼 바로 가자. 요 3차 방정식 또한
얘가 하나고 한 근이고 얘도 한 근인데 3차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이 더 필요하지. 이렇게 근 3개를 잡아주고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빠르게 마무리합시다. 아는 거부터 가자. 상수항 안에 곱부터 하자. 세근의 곱 K 곱하기 뭐야 마이너스 K네. 그치?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K고 그러면 계산 결과는 3이어야 하지. 됐냐? 됐지? 항상 곱쪽 조심해. 3차식에서의 곱은 부호 바꿔야 돼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 확인. K가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잘 채워놓고 C와 D 마저 구하러 가면 되겠네. 자, 세근의 합 먼저 하자. 더하자. 마이너스 1이네.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C. 따라서 C 값은 1 됐고요. 그 다음 둘둘둘 계산할 때만 좀 더 집중도를 올려서 눈 크게 뜨고 계산 안 틀리게 잘.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에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에 1 플러스 루트 2. 마찬가지로 여기 루트 있는 부분은 지워지는 거 확인되지. 따라서 남은 계산이 마 1, 마 3, 마 3, 마이너스 7이네. D가 마이너스 7이네. 따라서 D는 마이너스 7. A, B, C, D 다 구했어. 됐죠? 됐죠? 그 다음 이거도 시험에 그러니까 표현 이번에 시험 봐서 알겠지만 항상 수학은 다양한 표현들을 좀 알고 계셔라. 예를 들면 이거 너네 나왔고 너네도 있었어. 이 표현이 너네도 있었을 거야. 이 방정식의 한 근을 제시할 때 지금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을 봐. 이 부분을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 자, 몇몇 학교는 방정식 그냥 대놓고 저렇게 주면 너무 쉬우니까 표현만 저렇게 쓱 바꿔내는 학교들이 있어. 똑같은 말인 거 이젠 알아보냐? 똑같은 말인 거 알아보냐? 첫 번째, fs를 2차식이라 줬어. 2차식이라 줬기 때문에 아마 fx는 최고 참개수 1에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이거는 뭐야? 여기에다가 요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요 방정식에 1 플러스 루트 2를 넣으면 성립한다라고 알려준 거라 한 근 준 거잖아. 똑같은 표현이야. 맞지? 저런 표현들 잘 알아봐야 된다라고 했어. 즉 밑에 472번이 딱 이번에도 몇몇 학교에서도 사용했던 그냥 표현만 바뀐 것들이 들어있네. 이제는 알아보나? 아니 그래도 그나마 또 좀 2 플러스 i가 저 px는 0, 즉 여기를 갖다가 0이라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한 근이라고 그냥 표현만 슬쩍 좀 다르게 해놨네. 이놈의 한 근을 2 플러스 i라고 준 거잖아. 개수 조건에 실수도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이거일 거고 남은 한 근 k 기본 세팅 똑같이 하는 거지. 맞지? 그 다음 뭐 벌써 까먹지 않았지? p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1차식이야 겨우? 검산식 필요 없죠? p1을 1이라 준 거지. 됐냐?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들은 이제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됐냐? p1이 1이라고 힌트 준 거고 됐지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할 일 하면 되겠네. 일단 p1은 1이다를 줬으니 뭐 일단 뭐 10 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 1을 한번 집어넣기나 해볼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1이다. 좀 보기 좋게 써보면 뭐야 a 더하기 c가 b다 뭐 이런 식의 힌트를 준 거네. 뭐 이렇게 쓸지 이건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문제를 진행하면서 뭐가 더 좋을까 하고 차후에 결정해야 되는 거고 됐지? 일단 이렇게 찾은 힌트 아무거나 하나 잘 해가지고 가지고 계십시오. 할 일이나 마저 하러 가자. 근과 계수에 관계 써야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일단 해야지 뭐. 자, 세근의 합부터 쓰자. 세근의 합, 셋이 더해. 그럼 i 사라지고 4 더하기 k가 되며 공식으로는 a가 되겠네. 둘둘둘 쓸어 갑시다.
얘랑 곱하면 4 빼기 i 제곱이니까 5. 그 다음 얘랑 곱하면 플러스 k의 2-i. 다시 얘랑 곱하면 플러스 k의 2 플러스 i. 이것이 공식으로는 b네. 자, 여기 계산해주면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ki 플러스 ki 사라집니다. 2k 4k 플러스 5를 b다라고 할 수 있는 관계식. 그냥 관계식들만 나오고 있지. 뭐 해봐야 알겠지. 그 다음 세근의 곱 갑시다. 얘네 둘이 곱한 게 아까 5였고 거기다 k 한 번 더 곱하면 5k. 공식으로는 보자. 마이너스 c야? 그럼 얘는 c네. 어떻게 풀라고 준 건지 되겠냐? 전부 다 식들이 a는 몇, b는 몇, c는 몇 정리되고 a, b로 된 식 하나 가지고 있잖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네. a에다가 저기에다 다 이렇게 연결하라고 관계식 준 거네. c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뭐 저렇게 두던 b를 옆에 넘겨놓은 걸로 두던 뭘로 놓던 큰 상관은 없겠네.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됐냐? 이 문제 방향성이 보이냐? 아, 그러니까 a와 b와 c를 k로 바꿀 수 있는 식 3개 줬으니까 여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풀란 얘기잖아 지금. 됐냐? 이렇게 식을 조립하란 얘기지, 그치? 따라서 요거 마저 봅시다. 자, 뭐야? 6k고 4k니까 넘어가면 2k, 여기는 1이니까 k 값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지? k가 2분의 1이고 구하는 건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야, 그냥 이거 3개 더해버리자. 이거랑 더하면 5k, 6k, 10k 플러스 9 찾는 거네. 물론 k는 2분의 1 찾았으니까 또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a, b, c를 구한 다음에 더해도 되지만 그냥 미리 더하자. k 넣기 전에 미리 더하고 한 번만 쏙 집어넣는 게 훨씬 더 계산이 빠르잖아. 14 정답. 됐냐? 됐지? 다음 장. 자, 이것도 또 중간고사 때 하던 거네. 너네 지난 시간에 안 보여줬지?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만. 자, 한번 테스트 좀 해보자. 중간고사 내용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나? 잠시 테스트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3차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고사 문제일 가능성, 기존에 했던 내용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커. 한번 봐봐. 이거 풀 수 있냐? 실은 잘 훈련돼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몸에 배어있는 상태면 거의 뭐 암산급으로 2분의 5 하고 나와야 정상인데 나오냐? 자, 다시 한번 기억 또 떠올려 보자. 이거 내가 말한 그 네모 박스로 바꾸라는 문제잖아. 빨리 풀기 위해서. 그치? 요 X만 초등학교 때처럼 네모로 바꿔서 생각하라고 했던 문제지. X만 이제 초딩 때로 돌아가서 X만 좀, X를 좀 잠시 네모라고 생각을 해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알파와 베타는 네모는 알파다, 네모는 베타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했던 문제잖아. 맞지? 아, X를 네모로만 바꿨어. 뭐 대단한 거 했어? 그지? 그런데 밑에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네모 안에다가 2x-1을 넣으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고 잘 넣으시면 이 관계를 통해 이쪽에서의 x의 모양을 찾아줄 수 있다 그랬잖아. 아, 요렇게 된 방정식의 근은 요렇게 생겼구나. 베타도 뭐 똑같을 테니 굳이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지. 따라서 요쪽 기준에서의 두 근은 이거랑 이거일 것이고, 그래서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해서 내가 아까 전에 쓴 게 이걸 쓴 거 아니야. 근데 이걸 3이라고 위에서 줬기 때문에 2분의 5. 자, 기억이 돌아왔어? 됐냐? 이 원리였지, 그치?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 요거 뒤에 2차 부등식에서도 그대로 또 나와 계속. 됐지요? 정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지. 정석도 까먹었을 거 아니야? 정석도 알려줄게. 정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2차 방정식을 하나 그냥 냅다 세팅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fx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두 근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됐냐? 그럼 요 아래식은 문자 그대로 2x-1을 여기에다가 여기 x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식은 요쪽의 표현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냅다 식 다 세워가지고 푸는 게 원래 정석 방법이지. x 자리에다가 그대로 2x-1을 집어넣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지. 됐나?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근은 결국 얘네가 0이 되는 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게 0이구나. 그러면 요게 알파고 그래서 x가 아까처럼 되는구나. 원래 정석은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단지 아까 전에 이거를 내가 네모 박스로 비유해서 한 번에 여기로 점프를 뛴 것 뿐이고 됐냐?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었어. 즉 똑같이 3차식에서도 이 행위를 할 거다. 자, 3차 방정식 fx의 세 근의 합을 줬네.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3이라고 줬어.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자 보자. 이거의 세 근 알파 베타 감마의 뜻은 fx는 0의 근이 x가 알파 아니면 x가 베타 아니면 x가 감마다 라는 뜻인데 아까 알려준 게 뭐? 이거만 요놈만 네모로 바꾸자고. x를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x만 다시 초등학교 때처럼 네모로 바꿔주는 작업. 이게 다였잖아. x만 네모로 표현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를 봤을 때 근데 여기 보니까 네모 안에다가 x 더하기 1을 넣으라고 돼 있네. 맞냐? 그래서 네 하고 네모 안에다가 네모 안에다가 x 더하기 1을 넣으시면 끝입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원리도 아니고 잠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라는 것 뿐인데 뭐 됐냐? 그럼 이 상태로 x의 근의 형태가 알파 빼기 1 뭐 여기도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인 거 빠르게 할 수 있고 여기서 구하라고 한 요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은 얘네 셋의 합을 말하는 거라 쟤네 셋이 더해주면 근데 요게 3이니까 뭐야 0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좀 빠릿빠릿하게 풀 수 있어야 혹시나 이런 식으로 474번처럼 무더기로 그냥 갖다 개념을 써야 될 때 좀 빠른 속도를 올려서 답을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겠지. 자, 그러니까 기본 세팅을 딱 해놔. 아이씨 너무 크다. 기본 세팅을 딱 해놓자. 여기 보고 fx는 0이 아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네모는 하고 이 근이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된 상황이구나 하고 요거만 이렇게 잘 바꿔서 생각을 해요. 딱 세팅해 놓고 바로바로 집어넣으면서 찾으면 되잖아. 기본 세팅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맞아? 바로바로 가자고. 1번 네모 안에다가 3x 넣으래. 냄 하고 넣으세요. 그럼 여기서의 근은 이렇게 뭐야 에이 왜 재미없게 첫 번째부터 답이야. 1번이 틀렸네. 1번 틀렸잖아. 됐지? 뭐 예를 들어 3번은 2 빼기 x를 넣으래. 네 하고 집어넣은 다음에 이 두 개로 관계식이나 한번 찾아봐. 마이너스 곱해야 되잖아. 순서만 바꿨으면 맞네. 2 마이너스 알파 나머지 맞게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찾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치? 됐지요? 싱겁게 1번 만에 답이 나왔는데 야 5번 좀 특이하게 생겼으니 5번도 해볼까? 1 빼기 x분의 1을 넣으래. 이건 뭐 이제 계산이지 계산. 그럼 지금 1 마이너스 x분의 1이 알파다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으니 뭐 양변에 x 곱하는 건 솔직히 좀 별로일 것 같아. x가 두 군데에 붙을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고 역수 취하자. 뒤집자. 이게 더 낫지 않아?
그리고 마이너스 한 번만 넘겨주면 되지. 됐지? 형태에 맞게 1 빼기 알파. 가능하지? 이거 마이너스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되죠. 됐냐? 그래서 요거 저기 이제 뒤에 2차 부등식 때도 이런 식으로 근표현하는 거 계속 등장할 거니까 까먹지 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475번도 몇몇 학교에서 이렇게 이 기술 쓰는 게 나왔는데 계속 나오잖아. 안 까먹었어? 저거 fx 세팅하는 방법 있지? 기억나? 발음 기억나? 너네 학교 아니냐? 너네 학교도 나왔나? 하여간 뭐 이제 하도 이거 저거 다 풀어봤더니 헷갈리네요. 여기서 나왔나 저기서 나왔나. 저거 fx 세팅하는 방법 있잖아. 이거 그냥 잠시, 그지? 그러니까 그냥 딱 기술 하나 물어보는 거야. 3차식이라 나와 있는데 알파 넣으면 마이너스 3, 베타 넣으면 마이너스 3, 감마 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럼 최고 참계수만 잘 확인하고 최고 참계수에 맞춰서 이렇게 잡는 거지. 기억나지? 기억나지? 이렇게 간간히 나올 때마다 또 자꾸 누구세요 하시면 좀 곤란한디요? 즉 지금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fx 형태가 이렇게 생겼음을 알 건데, 위에 fx를 주기도 했네. 이제 밑에다 한번 더 쓸게. 위에 fx 이쪽 관계식도 주었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음과 같이 항등식을 또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네. 얘가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는구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네. 됐냐? 그냥 이렇게 등식 알려준 거지? 알고 있던 중간고사 때 했던 기술만 썼어요. 됐지?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야 여기 마이너스 3 상수항 저 짝은 7 이런 거 있으면 한쪽으로 치워주는 게 좋지. 쩔로 넘기자. 이러면 여기가 10이 되겠네. 그냥 표현을 좀 바꿔놨을 뿐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이런 관계식을 지금 위에서 줬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네. 됐냐? 그럼 이건 그러니까 막 해석들이 바뀌잖아. 자, 봐. 이거는 그럼 이렇게도 해석되냐? 지금 이게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까지 매끄럽게 잘 연결되냐? 됐지? 이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되고, 따라서 결국은 근거와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얘 계산해라 라는 뜻이구나. 잘 해석했으면 문제없이 풀어낼 수 있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이건 근계수 관계로 바로 쓰자. 세근의 합이니까 요거 6이고요. 요게 둘둘둘이네. 둘둘둘이라 지금은 여기 10이 좀 쓸모가 없기는 하네. 됐지?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 야, 이거 계속 간간히 나오니까 지금 이런 거 잡히는 거 기술 잘 써줘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잡히면 오히려 미지수를 추가를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 f가 3차식이고, 자 최고참 개수는 그냥 1로 내가 줘볼게. 이거는 세팅 어떻게 해? 셋이 1 넣은 거랑 3 넣은 거랑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같은데 몇으로 같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문자로 놨어야 되고, 따라서 이러면 fx는 최고참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k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지. 됐지? 됐지? 꽤 많이 반복하지 않았어 이거? 그치? 잘 알아주시고. 좋아.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또 다시 그 시간이 왔네. 이거를 야 아니 진짜 이거를 내가 그 곱셈공식 주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또 정리해서 써줘야 너그가 좀 이제 좀 외워가지고 쓰려나? 아직도 아까 질문 받는데 얘 나올 때마다 이게 누구세요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몇 명씩 보이지? 이 정말 자주 쓰는 이런 애들, 이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쓸 때가 다시 돌아왔거든.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러니까 왜 안 써주냐면 너무 많아서. 아니 이게 숫자로 하면은 이게 한두 개야? 시험에서 뭘로 나올지를 모르는데 그럼 그걸 뭐 1부터 한 100까지 곱셈공식 100개 딱 해서 써줘야 되냐? 이런 애들 있잖아. 특히
요 부분들을 보고 잘 눈치채야 된다고. 니네 눈앞에 니네 눈앞에 문제를 푸는데 요런 2차 방정식이 니네 눈앞에 딱 등장했으면 이놈의 한근을 알파라고 한 다음에 알파 세제곱이 1이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인 거,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이런 게 줄줄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대체 언제쯤 나올 거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오메가라고 하여 아예 그냥 개념 자체로 또 등장하기 시작할 건데, 제발 이런 것들 보면 저런 공식들 떠올리면서 너 잠깐 동작 그만. 양변에 x-1을 곱하게 되면 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일부인 놈이구나 하면서, 즉 이거의 한근을 만약에 이제 일단 중간고사 때처럼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요 알파, 베타는 결국 본체는 여기서 나온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세제곱이 1이구나, 주기가 3인 복소수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거 중간고사 때부터 강조했잖아. 이제 결국은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이 개념을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쓰는 그 W 닮은 그 오메가 하는 데까지 왔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도 또 헤매면 나는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까지 설명을 해주고 해야 연습을 하고 자신의 기술로 만들 건지. 실은 다 했던 내용, 중간고사 때 계속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단지 여기에서는 이제 좀 특별하게 한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 그러면서 이제 주로 오메가를 많이 쓰지. 중간고사 때는 뭐 그냥 알파 아니면 Z로 많이 썼다면 됐냐? 그 외엔 달라질 게 없어. 똑같아. 됐냐? 따라서 여기는 뭐 추가적인 개념 설명을 할 거는 없고 그냥 다시 한번 중간고사 때 했던 거를 W로만 바꿔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지.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한근 중간고사 때는 뭐 Z 아니면 뭐 알파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특별한 놈이기 때문에 오메가라는 기호를 쓰기 시작할 거야. 됐냐? 됐지? 가자. 문제 없지? 곱셈 공식 쓸 거고. 문제 없지? 문제에서 허근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실근이야. 얘를 쓸 일은 없고 저 오메가는 여기서 나온 거겠네. 즉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구나까지 물 흐르듯이 잘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땐 거꾸로 한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 예를 들어 중간고사 때처럼 뭐 알파래. 그럼 반대로 이렇게 올라간 거고. 됐어? 그냥 이 안에서 노는 거야. 이 안에서. 이러면 이것도 되고 이러면 이것도 되고. 맞냐? 그럼 2차 방정식 개념 가자. 한 허근이 오메가야? 남은 한 근은 켤레복소수일 거 아니야. 맞지? 됐지? 얘네들은 커플이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오메가 바는 여기에서의 한 근이기도 하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방정식에서의 근은 해당 방정식의 x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라 나오는 거지. 얘도 되지. 그 다음 좀 더 깊게 내려가 봤더니 얘네들은 실은 여기서 나온 근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쓰기도 하고. 중간고사 때 했던 거다. 문자만 이제 오메가로 바뀌어 있을 뿐. 중간고사 때 Z 또는 알파 이런 걸로 많이 했던 행동. 맞아? 그 다음 여기서 뭐 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근과학에서의 관계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도 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냐? 외우는 게 아닌 빠르게 찾아서 써낼 수 있어야 돼. 왜냐? 이게 세제곱은 1만 있는 게 아니라 세제곱은 마이너스 1도 있고, 이번에 모 학교에서 나온 것처럼 8, 2의 세제곱 또는 마이너스 8 아니면 27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형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찾는 방법 자체를 훈련을 해놔야 되고, 그래서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제대로 잘 하고 있나 모르겠어. 됐어? 외워서 쓰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됐지? 그러면서 이제 막 차수 낮추기 할 때 예를 들면 중간고사 때 이거 가지고 차수 낮추기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차수 낮추기도 해봤고. 맞지?
반복성 찾는다고 세제곱이 1이야? 그러면 x 뭐 107은 뭐냐? 이런 것도 중간고사 때 해봤잖아. 단지 그땐 알파 또는 z였겠지. 됐냐? 그 작업 그대로 여기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더 극한으로 숨겨놓으면 이것도 복소수 때 해줬잖아. 그냥 x가 이렇게 한 근을 갖는다라고 그 형태를 줬어도 이거 보고 냄새 바로 맡아서 야, 너 얘 근이잖아. 근의 공식 써봐. 근의 공식 써봐. 맞아?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맞지? 이렇게 나와도 복소수에서 내가 야, 여기서 나온 근이야 하면서 여기까지 쫙 올라가서 세제곱은 1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가게 잘 연습하라 그랬어. 복소수 때. 됐어? 됐지? 그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단원이니까 뭐 또 계속 반복해 볼게. 계속 또 반복해서 해볼게. 야, W로 쓰니까 갑자기 또 누구세요 그러지 마. 그냥 중간고사 때 알파 또는 Z로 하던 것들이야. 알겠지? 자, 방정식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이 오메가다라고 잡혀 있으니까 아마 이 자식도 짝꿍으로 무조건 있을 거고 얘 1 넘겨가지고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얘가 이걸 허근을 나오게 한 그 원인이 되는 2차식까지 쫙 내려오시면 이놈의 두 허근이 오메가와 베타이기도 하다라는 결론까지 잘 내려오시고 그래서 아까 한 대로 세제곱은 1이다. 아니면 저기 2차식 쪽에서 넣어도 되죠. 요거다. 아니면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애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야. 됐지? 됐지? 1번. 야, 10제곱 더하기 20제곱이네. 10제곱. 얘는 세제곱이 1이니까 3죽이지. 그럼 10제곱이면 뭐랑 같냐?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그냥 1제곱이랑 같겠네. 그 다음 저 옆에 20제곱이야. 20제곱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기 때문에 이거랑 같겠네. 그럼 따라서 저기 괄호 1번에서 구하라고 한 건 이거 더하기 이거 구하라는 거네. 됐냐? 여기 나와 있지? 1 넘기면 바로 나오는 차수 낮추기까지 안 가도 되네. 이건 그냥 그치? 차수 낮추기 해도 되고 차수 낮추기로 집어넣어도 되고 근데 이 정도는 보여줘라. 마이너스 1이네. 됐냐? 2번 뭐하래? 저거 복소수 때 Z로 많이 하던 거 아니야? 맞아. 중간고사 때 하던 거야. 단지 얘가 이제 옷 갈아입고 W로 갈아입고 나와서 그렇지. 하던 거야 하던 거. 3죽이잖아. 3죽이면 3개씩 끊지 보통. 안 보이지? 여기다 스크래. 3죽이면 이제 3개씩 끊어보잖아. 3개 자르자. 이렇게 자르자. 그럼 이거 3개 더하면 몇이야? 0. 그럼 3주기 함수답게 요 오메가 세제곱이 다시 1이 될 거고 여기 오메가 4제곱이 다시 오메가가 될 거라. 계속 3개씩 돌고 도는 건 맞지? 이때 주의사항, 이건 중간고사 때도 말했어. 여기 20 보고 나누지 말라 그랬어. 한 개수 봐야 돼. 총 몇 개냐? 21개야. 여기가 20이지만 앞에 1 있잖아. 이거 중간고사 때도 강조했잖아. 그냥 냅다 주기성 찾을 때 여기 끝에 있는 숫자만 보고 나누기 3 하지 말라고. 개수를 세라고. 그지? 총 21개의 항이 있기 때문에 이 21개를 3으로 나눠야 되고 야, 딱 떨어지네. 이 말은 요 오메가 20이 정확하게 딱 하고 3바퀴 돌고 딱 끝난다는 얘기라 빵만 7개 있겠네. 맞지? 정답은 0이 되겠네. 됐냐? 중간고사 때 했던 게 이제 W로 바뀌어서 복소수 때 했던 게 W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을 뿐 많이 익숙한 행동들일 거야. 많이 해봤던. 자, 이것도 가자. 100제곱이잖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지? 나머지 1이기 때문에 3번은 결국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네. 얘는 길이 한 2가지 정도 있으니까 둘 다 봐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통분해도 되고 원래 우리가 분수 나오면 많이 하던 통분해도 되고 그럼 그 상태로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을 요 식을 이용해서 차수 낮추기를 이용해도 되는데
이런 건 모양이 너무 뻔히 보이니까 좀 이렇게 바로 됐으면 좋겠고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로 갈아 끼워도 되지? 정답 마이너스 1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오메가 분의 1을 뒤집어 줄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있어. 오메가를 양변에 나눠주면 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로도 변형을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얘는 결국 이걸 구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1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 도구들 가지고 이렇게 막 가지고 노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됐냐? 복소수 때도 어느 정도 해봤고 됐죠? 선생님 이것만 졸라 외워서 쓰면 되나요? 아니 안 돼. 여기 있다. 항상 1만 주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1, 마이너스 1이나 8 뭐 다른 거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 요거 해볼게. 잘 봐라.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즉 자네들은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자, 또 뽑아내는 작업 해줍시다.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지. 야, 이건 뭐 바로 쓰자. 어차피 허근은 항상 커플이라. 자, 이거 그럼 2차식 찾으러 가볼까? 이렇게 될 거고. 곱셈 공식 쓰면 요렇게 되죠. 약간 달라. 그러면 허근이 나오는 곳은 여기서 나왔겠지. 여기서 나올 리가 없지. 이거의 두 근이 허근 오메가 바일 거고 여기에서 그럼 한번 또 아까처럼 식을 찾아보면 여기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됐지? 그러니까 막 복소수에서 했던 것처럼 그럼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일 거고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일 거고 6제곱이 1이겠구나. 물론 당연히 지금은 이렇게 가도 되지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6제곱이 1이며 6죽이겠구나 라고 바로 점프를 뛰어야지. 맞지? 그 다음 여기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랑은 약간 다른 2차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봐도 필요하면 집어넣어서 쓰면 돼. 뭐 지금은 굳이 안 쓸게. 그 다음 여전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당연히 쓸 수 있지.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도 1이네. 딱 이렇게 준비물 가지고 계산하러 갑시다. 1번부터. 자, 1번 통분해도 되고 오메가 분의 1 바꾸는 걸로 해볼까? 요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바로 교체 가능.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 배터리 없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면 1이잖아. 정답은 1이네요. 정답 1. 다음 이거 뭐야? 장난해? 요거 0이지. 여기 그 다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정답은 마이너스 1. 여기는 자 여기다 크게 써볼게. 3번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너무 방식이 많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해도 돼. 지금은 뭘로 해볼까? 차수 낮추는 것처럼 해볼까? 이렇게 교체 가능하지. 그치?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대가리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밑에는 1 마이너스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이네요. 됐냐? 활용도가 너무 많아. 이렇게 가도 돼. 선생님 분모의 적이 1 마이너스 오메가 여기 있지 않아요? 그래 맞아.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랑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거 순서만 좀 바꿔보고 오메가 제곱 넘겨버리면 이렇게 그냥 바로 오히려 한 두 개인 식을 단항식으로도 고칠 수 있어. 어쨌든 마이너스 1 됐냐? 그럼 얘는 이제 분자에 있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을 그러니까 요거 넘기면 되네. 여기를 넘기면 되네.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오메가네. 요놈 오메가네. 뭐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네. 너무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 됐냐?
복소수 때 했던 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말이에요. 됐지? 자, 지금은 또 세제곱은 1이니까 이제 내가 뭐 죽죽 쓰진 않을게.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많이 반복해 보면서 시험 때는 이런 애들이 잠깐 더하기. 그러니까 지금 나도 지금 잠깐 하고 뭐 했냐면 머릿속으로 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한 거야. 직접 뭐 암기한 게 아니라. 그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쓱 간단하게 일단 필요해 보이는 거 써놓고 바로 풀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됐어잉? 됐지? 100, 야 이거 아까 한 거잖아. 100제곱인데 3주기라서 아까 한 거랑 똑같네. 이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1이지요. 그치?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바가 들어있네. 그러니까 여기도 접근법이 뭐 다양해.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고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분의 1.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마이너스 1로 처리가 됐어. 얘는 통분해도 되고 이걸 이용해서 뒤집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 각각 주로 쓰이는 쓰임새들이 있거든. 많이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잡힐 거야. 얘는 뭔가 분수를 뒤집어 엎고 싶을 때 많이 써. 누구를 넘기든 이런 모양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잖아. 맞아?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로 바꾸면 되고 오메가 바 분의 1은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오메가 분의 1은 이거 오메가 바라고 바꿔도 되고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로 바꿔도 된다고. 그럼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네. 됐냐? 많이 해보셔야 돼. 이런 지금 풀어준 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뭐 통분해도 되고 여기끼리 통분, 여기끼리 통분해서 얘네로 바꿔도 되고 되게 다양해요. 즉 이거는 만약에 숙제를 해오실 때도 뭐 틀려서 답이 안 나왔다 싶으면 반드시 본인이 쓴 방법이랑 풀이를 보여주셔야 내가 너 여기서 이 기술 잘못 썼어 라고 구체적으로 찝어줄 수가 있겠지. 그냥 이 문제 몰라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알겠지? 기술 점검을 해야 돼. 여기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너가 사용한 기술에 문제가 없으면 답이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기술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잘 보존해서 제발 푼 연습장 좀 들고 오고 그렇게 가지고 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요거 마지막 문제. 밑에 3개, 밑에 쭉 있는 거 한번 잘 도전해서 가지고 와봐. 마지막 라스트 가자. 반복성부터 이용해야 되겠네. 지금은 3주기 맞지? 아까 6주기도 있었어. 그렇지? 지금은 3주기가 맞지? 그럼 고치자. 1 더하기 16이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위에 20은 오메가 제곱이네. 그 다음 다시 1 더하기 20제곱이면 3주기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고요. 위에 이렇게 될 거고. 자, 어떻게 바꿀까? 이 2개짜리를 하나로 바꿔보자. 요거 가져와서.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바꿔버리도록 합시다. 됐지? 그 다음 여기도 그럼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잖아. 그럼 이번에는 오메가를 넘겨서 쓰도록 하지. 이렇게 바꿔서 교체하도록 합시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네. 됐지? 됐지? 뭐 방식은 다양하다잉? 좋아. 베이직 절반입니다, 이거. 이 정도. 조금씩 미리미리 조금씩 푸는 게 너네들한테도 좋을 거고. 됐지? 베이직 정도만. 베이직 한 면이야. 그 다음.